쇠를 녹이는 날입니다. 샘물이 저기 고였다가 저렇게 이제 뚫으면 나오지. 주물 공장은 쇳물을 형틀에 부어 가마솥 등 생활용품을 만들어내는 곳인데요. 쇳물은 몇 도 차이에도 금세 성질이 달라져 주물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쇳물을 보는 눈입니다. 이 작업은 60년 주물일을 해온 김종훈 주물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좋지. 물 아주 최고로 좋아. 주물장의 허락이 떨어지면은 비로소 분주해지는 주물 공장. 두 사람이 보니까 두 사람의 호흡이 맞아야지. 호흡이 맞아서 동시에 요 주입구로 빡빡하게 물이 들어가야지. 가마솥을 만드는 과정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쇳물 붓는 일인데 가마솥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쇳물 줄기가 주입구를 꽉 채우며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야 가마솥의 밀도가 높아지고 두께가 일정해집니다. 형틀에 들어가는 쇳물 줄기만 봐도 그 품질을 알 수 있다는 김종훈 주물장. 제법 만족스러운 모양입니다. 쇳물을 붓고 3분 뒤 쇠의 온도가 800도 이하로 떨어지면 형틀과 분리해 줍니다. 쇠가 완전히 식은 다음에 분리하면 가마솥 모양이 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16통 이 앞에 이 주둥이 태가 잘 됐어. 18통보다 이게 실해. 형틀과 분리되는 순간 가마솥은 이렇게 붉은 빛을 띄어야 하는데요. 물 잘 보지 못했으면 말이지 절단 났지 담부 빵꾸만 나는 만들 분영 나는 물건만 만들었으면 못했지. 그래서 보통 귀에 못이 베기들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지. 손 만들어진 빛깔 보고도 이건 얼마에서 본 거 수명이 어떻다는 걸 다 알아. 가마솥이 검은 빛을 띠면은 밀도가 낮은 불량품. 이렇게 오랫동안 붉은 빛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 품질의 가마솥입니다. 주물일에서 가장 중요한 쇳물 보는 눈. 김종훈 주물장은 어릴 때부터 이것을 익혀왔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봉산동에서 거기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이 했을 적에는 그 무서웠지. 뭐 초과상간 지붕도 이 쇳물을 하면서 지붕도 저 지프로 초과로 이어놨어. 그래서 한 번은 그 기억이 학교 갔다 오니까 지붕이 홀랑 탄 일도 있었어. 쇳물이 튀어서 60, 70년 된 스레트 지붕이더니 지금은 저렇게 이제 또 판넬 지붕이 됐잖아. 지금 이렇게 변했잖아. 어린 시절 가마솥을 장난감 삼아 놀았다는 주물장. 할아버지로부터 대대로 주물 공장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아버지를 거쳐 3대째 주물일을 하고 있는 그는 2006년 가마솥 만드는 전통 기술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주물장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전통 주물 기술로 가마솥은 물론 프라이팬이나 타코야키 팬 등 현대적인 주물 제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가마솥이 내 인생의 반려자라고나 할까? 똑같으지 뭐. 나가 가마솥으로 해서 이만큼 성장하고 또 이제 4대째 이어간다는 우리 가마솥하고 나하고는 뭐 인연을 끊을 수가 없고 가마솥 하면 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쁜 주물 공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가마솥을 사러 온 사람들인데요.
주물장은 판매도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않는데 가마솥을 잘 사용하려면 만든 사람이 직접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바다 자욱이야. 요것이 들기름 찌끄기하고 들기름 이렇게 하면 요게 다 내 거죠. 내 거죠. 들기름으로 하면요. 그래서 난 이게 반들반들반들하지. 그러니까 예전에 들기름으로 지를 들였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뭐 엄청 좋은 거지 뭐.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가마솥에다 밥 해 먹고 그러면 최고 좋은 거지. 저희는 저 서울 상일동 있을 때 그때도 마당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 거기도 속 걸어 가지고 해서 두부 만들어 먹고 두부도 해 그랬어요. 먹고. 고추장, 된장 뭐 다 거기서 했어요. 예. 야외에서 그냥 이거 막 이들이 가마솥을 찾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밥맛이랍니다. 가마솥 솥은 딴 양은솥이나 여기에 비해서 압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솥 뚜껑 자체도 무겁지만은 가마솥 두께도 있고 그래서 그 압력이 양은솥 저기보다 압력이 세요. 그래서 밥에 뜸이 더 잘 들어. 뜸이 아주 푹 뜸이 들어서 좋은 밥이 되지. 가마솥은 전체 무게 중 약 4분의 1을 뚜껑이 차지하는데 이 때문에 가마솥 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끓는 점이 올라가 밥맛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모양이 다른 어느 지역의 가마솥이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최근 특별한 가마솥을 만들고 있다는 김종훈 주물장. 형틀 모양이 지금까지 만든 동그란 것과는 달라 보입니다. 이게 영남 지방에 쓰는 발솥이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데가 없어. 저런 건 하루에도 뭐 100개도 만들 수 있지만은 형틀이 이렇게 돼 있어. 이건 꼭 이렇게 찍기 때문에 하루에 해도 몇 개 못 해요. 만드는 곳이 없어 사라졌던 경상도 지방의 솥을 올해 초 재현해내는 데 성공을 했답니다. 솥의 모양 때문에 실패 확률이 높아 지금도 이 솥을 만들 때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물 잘 들어갔다고. 쇳물을 넣은 지 3분이 지나고 형틀을 분리해내는데요. 가마솥에 붙어있던 쇳물기를 떼어내고 조심스레 주물살을 털어내면 비로소 모양을 드러내는 가마솥. 이것이 바로 생김새가 독특해 하루에 한두 개밖에 못 만든다는 경상도 지역 솥입니다. 경상도는 이렇게 이제 벌어졌지. 경상도 기질이 그저 양반들이 많으시게 양반들 걸음걸이가 어때요? 팔자걸음 아니야? 팔자걸음 아니야? 이렇게 벌어지잖아. 그런데 그것도 편의상 강원도솥 마냥 이렇게 솥 안에 들여다보기가 좋거든. 근데 그것을 지금도 내가 만들어도 참 과연 이건 내가 여기 경기도에서 우리 집을 한옥을 다시 짓는다면 나도 이 솥 걸어놓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안성에 위치한 한 국밥집. 이곳은 국밥을 만들 때 고집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물장의 가마솥. 맛에 좀 질이 있다고 봅니다. 이곳에 이 가마솥에 뼈를 구우면 이 육수가 정말 진하고 구수합니다.
됐죠. 이렇게 진하고 구수한데. 예로부터 큰 장이 서던 안성 지역은 장날이면 많은 사람이 몰렸는데 그때 유명해진 것이 주물 제품. 30년 넘게 이곳을 지키며 국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해온 가마솥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랜 인연을 맺어온 주물장은 이곳 국밥집을 위해 특별한 가마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을 보면은 깜짝 놀랄 텐데 이거보다 더 큰 걸 만들었으니까 아주 기절하실 거예요. 아, 이거 저놈이 이렇게 큰 걸 만들었나 하고. 아이고. 아니요, 이게 이게 100kg예요. 이 뚜껑이 100kg예요. 그러고 솥이 400kg예요. 그런데 이걸 들려면 여기에 장대를 대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여기 크레인 장치를 해야지 이거 드는 거예요. 그러고 평택 문화축제 나갔다 왔어요. 거기까지도 3,000명. 거기까지 빌려줬어? 예. 아, 제가 그- 직접 갔다 왔어요. 그래 여기 끓이면 2,000명은 먹나? 예. 2,000명? 거의 2,000개 넘 2,000명은 먹어. 주인은 커다란 가마솥과 더불어 다양한 축제에서 전통 알리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거 보물이지. 아마 예. 8년 됐을 거예요. 예. 네? 국밥의 맛은 가마솥에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크다고 해서가 아니라 두께가 문제야. 두께. 예? 아 이렇게 커도 아무리 커도 요런 두께. 그러니까 요게 아마 요짝이 요 전 두께가 이 밑에는 15mm쯤 돼서도 여기는 10mm 아니면 8mm 뺏기 되지 않았을 거예요. 맨 위는. 이지만 요 맨 위에 올라와서는 8mm 뺏기 되질 않아. 예, 여기서 요거 반점 이렇게. 여기 8mm 1cm는 안 될 거 아니야? 과연 그 맛의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 무작위로 가마솥 하나를 골라 잘라봤습니다. 그 단면을 살펴보니 한눈에 봐도 차이가 느껴질 정도. 바닥면의 두께가 약 9mm인데 비해 옆면은 4에서 5mm 사이. 정말 딱 2배 차이입니다. 이 공식은 큰 솥이나 작은 솥에 모두 적용됩니다. 가마솥의 바닥의 두께를 보면 불이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은 두껍고 또 멀리 닿는 부분은 얇게 만들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맨 처음 닿는 부분과 맨 끝 닿는 부분의 2분의 1로 줄어드는 모습을 갖다 볼 수 있는데요. 즉 열이 전달이 될 때 그 내부에 열이 고르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사람들이 가마솥 밥맛을 잊지 못하나 봅니다. 일주일에 하루 쇳물 붓는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형틀 제작을 하는 주물 공장. 형틀 만들기는 가마솥 크기와 모양을 결정짓는 작업입니다. 가마솥 속 모양을 담당하는 알틀은 가장 고운 주물사부터 넣는데요. 음식물과 가장 많이 닿는 곳이기 때문에 고아야 한다네요. 그 후 형틀과 분리하면은 동그란 모양의 알틀이 완성되는데요. 만들어진 알틀은 한쪽으로 옮겨 말려줍니다. 이게 솥 모양이요, 솥 모양. 요 모양대로 만드는 거, 요 크기대, 요 크기에 요 모양대로 만드는 그 중자라고 표현하지, 중자. 가운데 중자, 아들 자자, 속, 아들 자자, 중자. 그 속이요, 요게 그러니까. 하지만 알틀 만드는 작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표면을 곱게 다듬어 주어야 하는데요. 거친 표면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 쇳물과 닿으면 폭발하게 되는데
가마솥의 모양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업을 할 때의 안전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위에 흑연가루와 백연가루를 바르는데 이 작업은 1시간가량 계속됩니다. 쉴 틈 없이 알트를 다듬는 데서 주문장의 꼼꼼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흑연가루를 바르면 아주 난 거 고와졌잖아. 흑연을 바르는 것은 쇳물이 들어가면은 떼구르르 잘 굴러서 말이지 내려가라고 이 흑연을 바르는 거예요. 저 틀은 속틀이고 지금 이거 만드는 건 속틀이고 요 크기가 들어가는 또 겉틀이 있어. 여기 겉틀이 있어. 여기다 넣고서라면 쇳물을 붓는 거예요. 겉틀에다 넣고. 가마솥의 외형을 책임지는 겉을 만드는 작업은 섬세함이 요구되는데 작은 차이가 가마솥 품질의 차이를 좌우한답니다. 요 위에 공구리 물을 세면 물을 타가지고 저쪽 위에 더 뿌려. 그래야지 굳지. 이게 처음부터 이걸로 한 거야 되는데 여기에다 다 붙이는 거나 그렇게 해야지. 흙물을 바르고 모양 만들기를 수십 번. 겉을 모양을 만드는 것은 도래라는 전통 도구를 이용하는데 가마솥 두께의 1mm 오차까지 잡아줍니다. 요게 급식솥 만들 건데 왜 그 군납하는 급식솥 있지? 그런 거 만드는 건데 이게 원 본기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완성된 겉틀에 알트를 끼우면은 가마솥 형틀이 완성됩니다. 끼우고 이 뚜껑을 덮고 쇳물을 부으면은 요 간격이 이렇게 된 요 간격이 이렇게 줄기 뺑 돌려서 골로 쇳물이 들어가서 솥이 되는 거예요. 이 얇은 틈을 만들기 위해 주물장은 일주일을 바친답니다. 다 만들어진 형틀은 불로 달구는 작업을 거치는데 수분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형틀에 조금이라도 수분이 남아있으면 쇳물과 다 폭발하기 때문에 잘 말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끓임이 카본이요, 카본. 응? 요거는 아주 눈에 안 보이는 실금도 파고 들어가. 이거 카본은. 그래서 이 형틀을 아무리 곱게 이렇게 아까 봤듯이 저거 곱게 저렇게 해놨어도 눈에 안 보이는 실금이 있어. 그 눈에 안 보이는 실금으로 쇳물을 부으면 쇳물이 그걸로 파고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 카본을 씌우면 그 실금이 메꿔져. 그래서 이 카본을 끓음을 올리는 거예요. 다음 날 있을 쇳물 작업을 위해 형틀을 꼼꼼히 살피는 주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꼼꼼히 살피는 것이 있습니다. 아유, 내일도 뭐 대단히 덥겠는데 일하기들 힘들겠네. 날씨는 주물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날씨가 더우면 일하기가 힘들고 날씨가 습기가 많고 비 오면은 저 물건이 깨끗하지가 못해. 습기가 많으면은 쇳물이
내뱉거든. 내뱉는다는 것은 습기가 많은데 쇳물이 떨어지면 폭발하거든. 이게 날씨가 가장 중요해요. 적당한 온도에 날씨가 서늘하고 그러면 물건도 더 깨끗해요. 다음 날 새벽부터 주물 공장이 분주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쇳물을 만드는 날. 크기별 가마솥 형틀을 조립하고 쇳물 부을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때 밖에는 쇳물을 만들 쇠가 들어왔는데요. 이것이 바로 주물 작업에 사용되는 쇠입니다. 쇠 고르는 작업은 주물장의 둘째 아들 성태 씨가 함께 한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4대째 이곳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브레이크 라이닝은 그 드럼이라든가 라이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철하고 똑같아요. 일반 기계철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안 좋은데 이것만큼은 최고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철하고 이것만 저희가 받아서 쓰는 거예요. 주물에 사용되는 쇠는 탄소 함량이 가장 높은 선철. 쇠 녹이는데 연료가 되는 것은 코크스입니다. 코크스는 고체 연료로 해탄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연료와 쇠를 넣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용해로 2층에서 이루어집니다. 맨 처음에 이걸 복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연료요. 이거를 25kg를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저 선철, 저 지금 요 선철 이거를 80kg 넣고 나머지 저 쇠를 20% 넣어. 그래서 4대1 비율로 여기서 이렇게 장입을 하면은 저 열에 자꾸만 녹아서 밑으로 내려가서 맨 밑에 쇳물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쇳물 녹이는 작업만큼은 주물장만이 할 수 있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이 쇳물 녹이는 일이 저기 배합을 잘못하면 절대로 좋은 쇳물이 안 나오거든. 배합을. 그래서 그 쇳물 녹이는 것이 제일 어려운. 그래서 쇳물 녹이는 기술자가 제일 어려운, 제일 좋은 기술자예요. 용해로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은 주물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쇳물 만드는 날입니다. 용해로의 온도가 오르고 쇳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면 쇠가 녹기 시작했다는 표시. 이때 연료인 코크스를 넣어 온도를 올리고 쇠를 넣어 쇳물을 만듭니다. 이곳에서 쇳물 관리하는 것은 언제나 김종훈 주물장. 쇳물의 상태는 가마솥의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쇠를 녹이고 1시간여. 쇳물이 저기 고였다가 저렇게 이제 뚫으면 나오지. 아직도 열이 다 덜 올랐어. 안 돼, 모자라. 쇳물을 보고 무언가 부족하다는 주물장. 별로 빠듯하게 들어가죠. 주입구에 쇳물이 들어가는 그곳을 지켜봅니다. 주물장은 모습만 봐도
가마솥의 품질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 물건 첫 번 저기라 어쩌면 군역이 났는지도 몰라. 역시나 쇳물의 온도와 양이 부족해서 가마솥 뚜껑의 손잡이가 만들어지지 않았네. 아주 얇은 물건은 안 되지. 이런 물 가지고는 조금 심으면 요번 빼는 것부터는 쇳물이 좋아. 한 1,500도짜리 쇳물이 나와. 쇳물은 온도가 높을수록 물처럼 변해 얇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가마솥은 1450도에서 만들어진답니다. 이렇게 불량품이 나올 때의 해결책은 단 하나. 다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정도 되면 1,200도밖에 안 돼. 그런데 저 물건을 만드는 데는 한 1,500도 돼야지 되는 물 갖다 봐야지 물건이 좋게 나와. 용해로 2층에서는 코코스를 좀 더 넣고 용해로의 온도를 올리는데 쇳물은 나오는 순간 300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용해로에서 1800도까지 올려줍니다. 첫 쇳물은 버려야 하는데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물이 좋지를 않아. 저런 걸 가지고 물건을 안 보. 내들지 저거는. 쇳물을 읽는 눈은 주물장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술. 쇳물 내기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눈으로 봐서 쇳물 빛 보고 이건 몇 도 몇 도를 다 우리는 알아. 온도계 듬는데 어떻게 아느냐? 물빛 보고 알아. 빛 보고. 하얀 게 있고 그 감색 나는 게 있고 또 조금 비지색 마냥 그 색깔이 감빛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니고 갈색이랄까 이런 색깔이 나는 게 있어. 그런 것은 쇳물이 나쁜 거고 갈색 나는 건 가장 좋은 쇳물은 그저 연시간 빛 나는 것이 제일 좋은 쇳물이요. 연시간빛처럼 붉은 쇳물. 이것이 바로 최고의 쇳물이랍니다. 붉으스름한 거 이걸로 보면 물건이 때깔이 좋고. 삼대째 주물 일을 해오고 있는 주물장은 어린 시절부터 주물 공장 일을 해 쇳물 보는 눈을 자연스럽게 익혔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마솥에 쇳물이 부어졌습니다. 가마솥은 쇳물을 붓고 3분 안에 형틀을 분리해 주는데요. 이때 온도가 800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인데 더 오래 두면 솥의 모양이 변한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오랫도록 붉은 빛을 띠면 잘 만들어진 가마솥. 잘 됐어. 이제 앞으로 사뭇 붓는 거 다 잘 됐어. 쇳물이 다 좋아졌어. 다행히 그의 마음에 쏙 드는 솥이 만들어졌습니다. 형틀에서 분리된 가마솥은 속 모양을 책임졌던 알틀을 빼내고 한쪽으로 옮겨집니다. 겉부분에 생긴 상처나 쇠 부스러기를 정리해주는 작업을 거친 후 길들이기에 들어갑니다.
길들이기를 할 때는 반드시 참기름을 사용하는데요. 가마솥 특유의 쇠냄새를 가장 잘 없애준다고 합니다. 한때 참기름 값이 오르면서 식용유를 사용해 보기도 했지만 쇠냄새가 없어지지 않아 값은 부담스럽지만 소비자들을 위해 참기름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면 이렇게 색이 이렇게 까맣게 변한다고. 이런 저기를 반복을 서너 번 해야지 새까맣게 소비자가 아까 한 바퀴나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보낸다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길들이기가 힘들어서 솥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랜 시간 길들이기 작업을 거치면 표면은 맨들맨들해지고 특유의 검은 빛이 살아난답니다. 길들이기 전과 후 많이 달라졌죠. 다 가져왔어 이제? 예, 가져왔어요. 아 이게 서울에서 주문이 와서 갖다 주더라고. 한두 개 아니고 대개 한두 개는 택배로 보내는데 이렇게 하면 액수도 많고 그래서 직접 갖다 줘. 사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아들 성태 씨가 가마솥을 씻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복판 강남입니다. 이곳은 가마솥을 이용한 식당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주변에 이렇게 가마솥으로 이렇게 밥을 해서 지금 우리가 호랑이밥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테이블에서 직접 할 거예요. 손님들이 보고 재미를 느끼라고. 그렇게 해서 뚜껑도 직접 열게끔. 예, 직접 열게끔 하고 그 재미, 먹는 재미도 있지만 또 보고 기다리는 동안. 그걸로 다 하시는 분이 우리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장인이 만드신 거고 그거를 내 여기다 걸어놓는다는 거 자체도 뿌듯하고 보람도 있고 그 솥에서 손님들한테 밥을 해주시는 거예요. 음식 맛을 책임질 가마솥이 옮겨집니다. 이 커다란 솥은 주방에서 사용이 된다네요. 주방에 직접 가마솥을 설치해주는 성태 씨.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뚜껑 여다는 위치까지 살펴보는 걸 보니 주문장의 꼼꼼한 성격을 빼닮은 것 같습니다. 작은 솥은 매장 한쪽으로 옮겨지는데요. 손님은 이 솥으로 직접 밥을 하고 누룽지를 만들게 됩니다. 콩나물 부각해서 직접 이 작은 프라이팬도 손님상에 오를 거라고 하는데 처음 보는 주물 프라이팬이 신기한가 봅니다. 쓰시다 보면 이게 다 기름기가 다 해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쇠 색깔, 고유의 색깔이 하얗게 나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까맣게 길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매번 쓰시는 거니까 그냥 기름칠만 해서 내보내세요. 아버님의 그 혼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전 직원들 그 열심히 그 땀 흘려서 일하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고마움, 정성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 소비자가 믿고 찾는 저희 가마솥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그 물건이라기보다도 그 혼을 사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죠. 오랜만에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립니다. 덕분에 바삐 돌아가던 주물 공장도 오늘 하루 쉬어갑니다. 사무실에서 만난 주물장, 자신이 개발한 제품들을 소개해 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제품은 바로 이것. 쫄깃쫄깃한 게 그냥 높은 산에서는 밥을 못 해 먹어요. 기압이 약기 때문에 이 무쇠솥이 높은 곳에서도
밥을 해 먹을 수 있고. 산에서도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개발은 시작됐는데 오랜 실험을 거쳐 압력을 높여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는 가마솥의 원리를 이용한 캠핑용 반합이 탄생됐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제품들로 특허를 출원하며 주물 제품의 현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김종훈 주물장. 그리고 또 하나. 주물장만 갖고 있다는 독특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 작은 원 하나로 가마솥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중자 작업이라고 하는 건데 중자 솥 안에 뚜껑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하기 위해서 뚜껑을 받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중자를 만드는 건데 저 모래부터 설명을 하자면 저게 해사요. 바닷가에 파도에 밀리고 해서 맨 고운 거 입자가 고운 것이 맨 멀리 가서 밀려져 쌓이지. 저거를 열을 가하면은 저게 굳어요. 그냥 모래는 열을 가해도 안 굳지. 이거 그것이 마음대로 들 수 있잖아. 이렇게 열을 가하면 굳어. 그러면 요거를 만드는 이유는 요 솥에 여기 테를 안에 요 안쪽에 요 테를 넣기 요걸 만들기 위해서 요걸 만든 거거든. 쇳물 붓는 겉가다에다 요렇게 누른단 말이야. 누르면 여기 요 테가 요게 요 테가 되지. 이렇게. 이쪽에 여기 소도방에 걸리게 하는 요게 몇 미리밖에 안 돼. 한 6미리밖에 안 되는 요 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런 과정이야. 그러면 저 뚜껑을 갖다 닫으면 이렇게 딱 걸리잖아. 뚜껑이 안으로 가서 여자들이 밥하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지. 밥물이 끓어넘질 않고. 밥물이 끓어넘질 않으니까 예전에는 그냥 요 위에 가서 이렇게 걸리게 바깥으로 나오게 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밥물이 끓을 때 밥물이 어떻게 돼요? 전부 끓어서 이랑 뿌이 이렇게 여기에 달 거 아니에요. 여기 흐를 거 아니에요. 밥물이 끓을 때 이게 밥물이 쭈르르 흘러가지고 가스불을 끄는 수도 있었어. 그지? 그러면 밥을 하다 말고도 밥만 하는 거 지키고 있어. 딴 데 가서 일을 보다가 보면 말이지 가스가 누출됐다. 가스가 꺼졌으니까 가스가 그냥 그 누출됐을 거 아니야. 그 화재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든 거. 그래서 이게 우리 특화품이에요 이게. 많은 효과를 갖고 있는 개발품.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양 틀에 열에 강한 해사를 넣고 1500도 이상 고온에서 녹여줍니다. 말라야 돼. 예? 이게 더디면은 이 화학사라 이게 먼저 들어간 곳에는 굳어버려. 그래서 일정하게 물건이 안 나오지. 이렇게 노란 틀이 만들어지는데요. 매끈하게 잘 나왔잖아. 이제 여기에서도 생명은 어디 여기서 요거 만들기 요게 물감 뭐지 6mm 되겠나? 여기서 여기가 여기서 요거요 6mm 되지. 요게 생명이요. 이 틀은 10인 이하의 가정용 가마솥에만 사용됩니다. 작은 가마솥 형틀에 노란 중자를 끼워 넣고
알틀과 함께 조립을 해줍니다. 그 후의 과정은 다른 가마솥 만들기와 같은데요. 형틀에 1450도의 쇳물을 부어준답니다. 작은 가마솥은 쇳물을 부은 지 1분 이내에 형틀과 분리합니다. 커다란 가마솥보다 빨리 식는 작은 가마솥의 모양을 유지해주기 위해서죠. 형틀과 분리한 가마솥을 잠시 식혀주는데요. 쇳물을 부으면 온도 때문에 노란 중자도 같이 녹아 이 틀은 매번 새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제 가마솥과 틀을 분리해내면 완성이 됩니다. 공장에서 5분. 주물장의 집에서는 며느리 허희옥 씨의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주물장의 부엌답게 모든 음식은 주물 제품으로 만들고 있네요. 이렇게 주물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주물 제품의 장점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개발 제품을 미리 사용해보고 단점을 최소화하려는 이유도 있답니다. 개발품은 주부인 희옥 씨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장님이 첫 번째 이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실험하라고.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로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험을 하죠. 솥을 이제 뚜껑을 안으로 넣자라는 그 개발을 할 때 솥을 이제 아버님한테 제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는 처음에 그렇게 틀이 없잖아요. 일부러 잘라가지고 솥 뚜껑을 잘라갖고 안으로 넣어봐서 밥을 해보고 실험을 했어요. 근데 훨씬 편하더라고요. 사장님 처음에는 제 편 안 드세요. 근데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은 사실 아버님이세요. 제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는 분은 아버님이 많이 하세요. 이제는 물론 뭐 애기 아빠도 많이 좀 지금 뭐 많이 좀 현대 감각적으로다가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대목에서는 아버님이 이거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해주시죠. 핑크거든요. 요즘 개발 중인 제품은 다코야키 팬. 저렴하고 품질 좋은 주물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맛 또한 주물장의 몫인데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 뜨거워요? 맛이 어떠세요? 간이? 간 짜요? 간을 싱겁고 네. 익긴 잘 됐어. 손 만드는 사람이 그걸 마치 생각을 못해. 그것밖에 밥 먹으면 마치 그것밖에 생각할 게 더 있어. 온 가족이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주물장의 가족은 밥 먹을 때도 주물 이야기뿐입니다. 머슴밥 잡수고 누룽지도 잡고 거기다가 고구마 같은 거 찌푸릴 때 그렇게 해도 되고 다용도로 사용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냄비 작은 데도 들어가고 중짜에도 들어가는 거 이렇게 네, 얇게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 그럼 사이즈가 여러 가지 나와야 된다. 며칠 후 쇳물 붓는 작업이 다시 또 시작이 됐습니다. 쇳물은 받은 후 바로 붓는 것이 아니라 가마솥 만들기 좋은 온도가 될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깜빛으로 변하잖아. 드디어
자, 뭐. 주물장의 지시에 따라 쇳물이 부어지고 가마솥이 만들어집니다. 지옥속 같으지 뭐. 그게 어려운 힘드는 일이니까. 아유 다치지 저 선물 떨어지지 이렇게 염려스럽지 맨날. 매일 이렇게 쇳물과 함께 했기에 주물장의 몸도 상하지 않을 터입니다. 쇳물이 튀어서 손등이 타도 한억몇이 일이요. 그런 인내력 없으면 못해요. 아 여기 봐 여기 새까맣게 이게 불 타서 그런 거예요. 쇳물이 타서. 여든이 남은 주물장의 몸은 온통 쇳물로 생긴 상처투성이입니다. 다시 태어나면은 마지 이거 하겠다는 사람은 그건 괜시니 그 거짓말이지. 예. 그렇지 않아? 예. 어르신은 언제까지 해요? 나야 뭐 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와야지. 언제